네, 안녕하십니까. 좀 전에 소개받은 루비 디렉터 이기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에, 예. 제가 지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런 거는. 근데 오늘 아침에 좀 좋은 일이 있었어요, 저는. 엊그제가 제 생일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가족들이 다 쌩 깠어요. 이제 저희 와이프 미역국 당연히 끓여줬죠. 뭐 선물 없더라고요. 근데 저보고 가자고는 했는데 제가 그냥 됐다 했는데 한번 튕겼는데, 예. 근데 오늘 둘째가 태워다 줬는데 잠깐 역에 태워다 줬어요. 뭐 롯데월드 간다고 학교에서. 근데 저한테 이제 편지를 주더라고요. 근데 그 준다는 게 3, 4일 전부터 준다고 한 게 계속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길래 편지 내용을 잠시, 네, 편지 내용을 했는데 와이프가 한번 읽어보라고 줬는데, 아빠 세 자매의 아빠로 태어나서 이상하다. 그래서 내가 태어났구나. 태어났으니까 있는 거죠. 근데 더 좋은 거는 다음 생에도 아빠의 딸로 태어나고 싶다. 네. 근데 눈물은 안 나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렇게 돼가지고 와이프한테 보여줬어요. 근데 기분은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중학교 2학년이거든요. 매일 싸워요. 먹어라, 안 먹니, 공부해라, 뭐해라. 그러다가 자기가 내용을 썼더라고요. 요즘에 많이 안 싸우지, 자기 노력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냥 기분이 좋아요. 예, 중학교 2학년한테 받았다는 거. 예, 그러면 이제 한번 달려가 보자고요, 한번. 근데 제 소개를 해야 되는데, 현실 점검을 저도 자영업이니까 저하고 유선하고 비교를 많이 할 거예요. 왜냐면 근데 우리 전 강사님인 김주희 리더님이 자영업에 대해서 완전히 다 했잖아요. 맞아요. 그럼 제가 할 게 없어요, 지금.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저희 가족 얘기나 좀 해야 되나 하고 하다가 내려갈 것 같은데,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 14년 전에 이제 더 푸시업이라고 미아 사거리 역점에 이제 프랜차이즈 이사님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오픈을 했는데, 이거 오픈한다고 했을 때 다들 뭐 이상하게 생각을 했죠. 왜 다른 일을 하다가 갑자기 이걸 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제가 예전에 하고 있던 일들이 잘 안 됐었어요. 엄청 잘 됐었어요. 그 전에 하는 일 부동산 관련 그 일이었는데 잘 되다가 서브프라임을 맞으면서 완전히 아작이 났었죠. 그때 뭔가를 찾아야겠다 한 게, 근데 이 생각해 보니까 이 마사지 사업을 저한테 한 3, 4년 전에 권했던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그 법무법인의 그 실장님인데 자기 형이 검사고 자기는 실장으로 있으면서 이걸 계속 하라는 거야. 자기도 하고 있다고. 너무 좋다고. 근데 볼 때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그분이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 한 3년 한 10번 이상을 얘기했기 때문에 나는 마사지 받아본 적도 없고 기술도 없고 못해 했는데, 어느 순간에 마사지를 한번 받을 기회가 있었어요. 받아보니까 이런 아이템이야 괜찮겠다 해서 했는데, 그분이 지금도 좀 가슴이 좀 찡한데 돌아가셨어요. 파킨슨병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 와이프나 아이들한테 뭔가를 해주고 싶다고 해가지고 이 마사지 사업을 했던 거예요. 하다가 돌아가시고, 저는 이제 그 나중에 물어봤죠. 그래도 고맙다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안 계시고 했는데, 그분은 정보를 계속 준 거예요, 저한테. 근데 저는 그 정보가 저한테는 그냥 사치였죠. 이건 아니야, 다른 거 하는 게 낫지. 근데 지금에 와서 보면 고맙죠. 그래서 코로나 전까지 제가 10개 이상의 점포를 했던 것 같아요. 하면서 팔기도 하고 양도 양수 다 하면서. 처음이 어렵죠. 하다 보니 어떻게 돼요? 엄청 쉬워요. 하다 보면은. 그래서 잘 되는 프랜차이즈 보면은 그런 사장님들 보면은 한 두세 개씩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하다가 이것도 경쟁이 너무 많이 치열한 거예요. 왜냐면 이제 가맹 전끼리 경쟁을 하다 보니까 뭔가를 또 찾고 있었어요. 하다가 고고랜드라는 롤러 스케이트장을 제가 런칭을 한 거죠. 제 지인이 이거 한다 했을 때 롤러장을 하고 있었어요, 대구에서. 갑자기 미쳤다 했어요. 제가 그걸 왜 하니까 한 3개월 있다 또 궁금하잖아요, 잘 되는지. 전화를 하니까 너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달려갔죠. 대구에 가서 봤는데 주말에 갔는데 뭐 인산인해예요. 그래서 나 이거 하고 싶다. 와이프는 이제 저희 와이프가 정말 고마운 거는 제가 뭐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터치를 안 해요. 네가 알아서 하겠지. 예? 그래서 반대를 지금까지 하는 사업 중에 일도 없었어요. 그래서 했는데 너무 잘 된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홈플러스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홈플러스 점에도 들어가고 4개 지점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정말 아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구나. 이제는 나도 부자가 되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더 계속 오픈을 하고 싶었어요. 하다 보니까 코로나가 2020년도에 왔잖아요. 그때 이제 명절 때 이렇게 밥을 먹는데 1월 달 밥을 먹는데 갑자기 코로나 얘기가 탁 나오길래 무서웠어요, 솔직히. 아 이거는 심상치가 않은데 중국에서 막 쓰러지니까. 그래서 아 어떡하지 하다 보니까 피해가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가 쟤는 원래 금수저 아니야? 그러면은 맞아요. 저는 금수저예요. 저희 집이 저희 뒤에 땅이 엄청 많아요. 예, 엄청 많아요. 저희 보니까 엄청 많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서울에 와서 저희 집 공시지가를 떼봤어요. 예,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저희 집터가 100평인데 공시지가가 10,000원이 나오는 거예요. 야, 이거 100만 원이야, 100만 원. 그때 제가 우리 집이 가난하구나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게 한 20년 전이죠,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제가 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정말 가난하지는 않았어요. 저희 시골에서는 저희가 좀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뭐 소도 키우고 아버지가 학교 갔다 오면 초등학교 때 가서 좀 소 끌고 와서 저수 이제 말뚝 박아 소나기 찍고 있었어요. 저는 말뚝 박아놓고 좀 한 30분 누워있다가 소 끌고 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근데 서울 올라오니까 어느 순간에 그게 싫더라고요. 그 가난이 싫었어요. 가난이. 아 이렇게 해서 돈을 빨리 벌어야겠다. 그래서 서울로 이제 부모님은 5남매를 다 서울로 보냈어요. 무조건 다 가. 여기 있지 마. 그래서 다 올라와서 대학교 3학년 때 학교를 안 갔어요. 네. 왜냐면 비전이 없어요. 비전이. 네. 하여튼 저 올라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야 또 내려가야 되네요. 나는 사업가다. 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무슨 사업가?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잖아요. 유산화 사업가라는 거죠. 유산화 사업가. 사업을 결정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거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생각만으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다. 사람들이 뭐 거의 사업을 할 때 생각만 하다가 끝나요. 뭘 해야지 이 사업이 돼요? 진정한 사업이?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이제 얘기해 드릴게요. 유산화 가게를 다 오픈했다고 생각하세요. 오픈했다고 생각해 보시고 가게를 이 온라인 말고 이렇게 저희 네트워크 마케팅 말고 그 오픈 매장에다가 그 로드 매장에다가 다 1억씩 투자했다고 생각하세요. 비 오는 날 자기 가게 오픈할 걸 안 할 거예요? 짜증내요? 눈이 많이 왔어. 어떻게 할 거예요? 30분 일찍 나가요. 왜? 쓸어야 되니까. 손님 맞이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마인드부터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옆 가게 오늘 쉰다고 함께 쉬나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동종업계가 쉰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대박인 거죠. 더 홍보하고 어떻게 해요? 그렇죠. 열심히 해서 저희 손님 뺏어와야죠. 예. 유산은 어떻게 생각해요? 같이 쉬죠. 이게 문제라는 거야 이게. 그러면 이제 또 보자고요. 옆집 가게 폐업한대요. 친해. 동종업계야. 속으로는 좋죠. 그쵸. 경쟁 사회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거기가 남의 불행이 저의 행복이 될 수 있는 게 밖에서는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 개인 사업은 미래를 혼자 하는 것 같아요. 코로나 시대 때 너무 힘들어서 저 공중파도 많이 탔어요. 이게 KBS 9시 뉴스에 이게 나가자마자 전화가 불티나게 났어요. 저는 억울해서 제가 코로나 때 지원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메일을 KBS하고 SBS에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김수현 기자가 바로 연락이 왔더라고요. 사장님 인터뷰 따고 싶은데 녹화돼. 오세요. 이거 바로 나갈 거 괜찮아요? 괜찮아요. 나갔는데 이거는 제가 망했어요 하고 나간 건 아니에요. 내용 보세요. 지원금을 못 받아서 나 억울하다. 예, 예. 좀 너무 알바생이 좀 많다는 이유만으로 소상공인에 안 들어가니까 지원금이 10원도 안 나오는 거예요. 나 그걸 억울한 걸 방송에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갔습니다. 근데 받아야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제가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그때 안 거예요. 아, 8명이라서 안 되는구나. 줄여야겠다. 다 잘랐어요. 네. 알바생들이니까 나와도 할 게 없어. 손님이 없으니까. 네, 막 문 닫고 하니까 뭐 한 달 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쉬어야죠. 한 달 쉬면 네, 쭉 쉬는 거예요. 그냥 한 달 쉬면 손님이 당연히 못 오죠. 임대료 월세 관리비 한 2, 3천만 원씩 나가는데 그건 내야죠. 예. 그래도 관리비 100만 원도 못 받고. 그러니까 이제 자르다 보니까 받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유산화의 큰 위력을 느꼈습니다. 유산화 2020년도 3월 달에 저희 와이프가 루비 디렉터가 됐어요. 그 급여 가지고 주급 가지고 저는 주급만 기다리는 거예요. 온통 다 아웃이에요. 왜 더프샵도 저희 선생님 상주하시는데 관리사분들이 한 명 코로나 걸리니까 다 걸려요. 그럼 2주 동안 또 영업해요. 또 2주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3주 이렇게 쉬어야 돼요. 거기도 문 닫아야 돼요. 그러면 현금 캐시가 난 그렇게 많다고 생각했는데 들어오는 게 없어요. 유일하게 우리 사랑하는 김경환 리더님이 주금 딱 들어오면 그 주급으로 직원들 급여 주고 퇴직금도 3개월 있다 줄게 주고 가지고 있는 거 팔기 시작하고 금도 10년 20년 동안 가지고 있던 거 와이프 몰래 다 팔았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차마 금반지 3개는 못 팔겠더라고요. 얘들 돌반지. 그러니까 돌반지는 3개를 딱 놓고 다 팔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제가 유산화의 위력을 많이 느꼈습니다. 유산화는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니죠.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도와주잖아요. 저희 스폰서님 어떻게 해요? 항상 그 자리에서 오라고 하잖아요. 네. 와서 정보를 계속 주려고 하고.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거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동아리 활동 왜 해요? 뭔가 도움이 되고 재밌어지고 가면은 재밌잖아요. 그쵸? 근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재밌어요. 그분들은 막 그 회원 유치하려고 해야 안 해요? 하죠? 저는 이제 처음 가는 사람이에요. 가면 어색해요? 안 어색해요? 어색해요. 근데 좋은 것 같아. 너무 친절하게 해줘. 안 갔어요. 2번, 3번 안 갔어. 또 가면 어색해요? 안 어색해요? 어색해요. 어색하면 제가 그 동호회, 뭐 카메라 동호회야. 기술을 배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동호회든 그 모임에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되면 당연히 저부터가 마음을 열고 주도적으로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유산화는 제가 가면은 재밌어요. 형제한테 팁도 받고 얼마나 재밌어요. 그 자영업 같은 경우는 카피하면 어떻게 돼요? 난리 나는 거예요. 근데 유산화 남의 PT 내가 썼다고 난리 나요 안 나요? 전혀 안 나요. 유산화 같이 쉬운 사업이 없어요. 저는 유산화가 제일 재밌고 스트레스 안 받고 와서 근데 스트레스를 왜 안 받을까요? 저는 엔드 사업자거든요. 먼저. 근데 와이프가 열심히 하겠죠. 이기수가 본 유산화의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제가 장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보상 너무 좋죠. 네. 또 뭐가 좋아요? 초기 비용이 너무 안 들어가요. 100만 원? 너무 쉽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100만 원이 너무 쉬워요. 월 유지비 어때요? 25에서 50만 원. 너무 쉽죠. 이게 큰 장점이에요.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들어와요. 나 한번 해볼까? 그래, 이왕 다이어트 하는 거 100만 원 패키지 하자 하고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단점이 있으니까 안 나오고 그냥 집에서 있는 거예요. 그 단점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할게요. 이거는 정말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봐서 단점 없어요? 그러니까 단점 있어요 그랬어요. 단점은 초기 비용이 너무 적어요. 너무 적어. 그러니까 그냥 그냥 한번 뭐 그냥 썼다 생각하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월 유지비가 너무 적어요. 적어도 너무 적어. 거의 여기 안 나오신 분들 뭘 하냐면 007 작전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만 몰래 먹자. 25만 원, 50만 원 안 알리는 거예요.
근데 원료주가 1,000만 원, 250만 원, 340만 원 되면 어떻게 돼요? 눈치 보여서 막 던져주고 오고 뭐 하고, 그럼 10명한테 던지면 어떻게 돼요? 10명 중에 한두 명이 또 소개가 와요. 재주문을 해요. 근데 우리는 전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그쵸? 이게 큰 단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그러면 이 단점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해서는 안 돼. 네. 내가 이 사업을 왜 하는지 Y가 투명하고 정확해야 돼요, 정말. 네. 그리고 저도 워렌 버핏 잠자는 동안에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저는 이 글귀가 저를 계속 움직여요. 왜? 100세 시대니까. 축복이에요? 재앙이에요? 그쵸. 시스템을 만드는 저도 이 사업을 노후 대책으로 시작을 했는데, 노후에 시스템이 있거나 아니면 완전히 뭐 부자가 돼가지고 돈 쓸 일이 없어. 돈을 써도 남는다. 그러면 축복이죠. 여유 있게 생활할 수 있는 거니까. 아니면 어떻게 돼요? 나이가 드셨는데, 혹시 예전에는 30년 전, 40년 전에는, 저 어릴 때는 수레 끌고 폐지 줍는 분을 못 봤어요. 예, 다 회갑잔치 하면 엄청 그냥 장수했다고. 이분들 은퇴하고 회갑잔치 하시면서 자식들 다 재산 물려주고 돌아가시면 되잖아요. 칠순하신 분 거의 없었어요, 예전에. 근데 지금 어때요? 다 준단 말이에요. 자기도 그렇게 받았으니까. 주고 나니까 노후 대책이 없어. 폐지 줍고 이런 분들이 젊었을 때 노신 분들이 아니에요. 이분들 실수는 자기가 노후 준비를 안 했다는 거야. 시간하고 돈하고 바꾼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앙인 거죠. 지금 돈을 왜 벌어요? 예전에 돈을 버는 이유는 먹고 살려고 돈 벌었죠. 지금 먹고 그 돈을 안 벌어도 정부에 돈을 줘요. 최저 생계수당금을 줘요. 근데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는 내가 선택의 폭이 커지잖아요. 커지기 때문에 좀 여유를 좀 누려보자 하면서 돈을 버는 거지. 그래서 쉬운 것도 없습니다, 세상에는. 근데 어려운 것도 없어요. 무슨 차이? 생각의 차이. 이 PT 이거 아무도 모르는 건데. 생각의 차이. 맞습니다. 여러분들 유산에 오신 것도 생각이 있어서 또 오셔가지고 알아보시는 거잖아요. 유산화 너무 쉬워요. 할 수 있어요. 네. 시간이 없어요? 말이 안 돼요. 시간이 왜 없어요? 먹는데, 샴푸하는데, 브랜드 체인지만 하면 되는데. 정보? SNS로 다 해요. 저도 이 사업 SNS로 할 수 있다는 생각하에 이 사업을 한 거예요. 제가 멀리 있는 친구들도 더 유산화하는지 다 알아요. 그 친구한테 제가 하니까 안 믿는 거야. 네가 언제 유산화했어?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시간이 나서 하잖아요. 유산화 좋은 거구나 하고 저한테 연락이 온단 말이에요. SNS. 네. 다른 거 없습니다. 유산화. 시간이 금방 가네요. 뭔지 한 5분 된 것 같은데, 유산화 너무 좋죠. 저도 저희 와이프한테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있고요. 저도 한 3개월 동안 반대했는데 와이프가 자기 이름 대지 말아요. 너무 많이 써먹었다고. 10년 됐어요. 10년. 소비자로 카드 결제했을 때 제가 잘했어 했겠어요? 미쳤다 했어요. 이게 나간다 했을 때 더 미쳤다 했어요. 그만두고 그냥 덮부샵 가서 카운터 보면서 200이나 더 좀 아껴보지 뭐하러 그런 걸 하냐고. 근데 그랬던 제가 지금 여기 서 있고 저희 와이프가 또 이 사업을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유산화로 여러분들 삶의 질이 바뀌고요. 여유가 생기고 더 나은 삶이 생길 수 있다는 걸 강조하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